자, 70번 노트 시작합니다. 드디어 비열 파트가 나왔네요. 자, 한번 해보죠. 오늘의 미션. 비열의 뜻을 알고 물질에 따라 가지고 비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열 때문에 생기는 현상과 비열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면 물체의 온도가 변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예, 온도가 변합니다. 실제로. 열평형 배웠잖아, 그지? 정답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 1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물질은 온도가 크게 변하고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안 변한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A, B를 접촉시켰을 때요, A와 B가 어떤 성분에 따라 가지고 열이 이동하는 그 양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2번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보시죠. 자, 무쇠솥이 있고요, 돌솥이 있어요. 뭐 양동냄비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동냄비하고 뚝배기하고 누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까? 같은 열을 준다면은 양동냄비가 훨씬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빨리 식죠. 뚝배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지금 배우고 싶은 거야.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무쇠솥과 돌솥. 똑같은 밥이라도 뜨거운 무쇠솥에 담긴 밥보다 뜨거운 돌솥에 담은 밥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보온 효과 짱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진락하는 거, 그지?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같은 상황에서 무쇠솥보다 돌솥을 이루는 물질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돌솥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냐 이거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야. 자, 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비열이 무엇인가? 화학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비열은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만큼 높이고 싶어요. 이때 열을 가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물질이 요구하는 열량이 있다고. 그게 비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리 보이시죠? 철, 알루미늄 보이시고요. 금속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요, 1kg의 구리를 1도 올리고 싶어, 온도를. 그러면 이때 열량이 0.09kcal만큼 필요합니다. 작은 편이에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1kg의 알루미늄을 1도 높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불의 세기, 화력, 열량을요, 그러면 가열하는, 그러면 이제 불을 가열하지 않나, 그지? 이때 그 가열했던 열량이 0.21kcal 정도를 줘야지 1도가 올라갑니다. 똑같이 1도를 올리고 싶은데,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온도를 올리고 싶은데, 얘는 조금만 열량을 주면 되고요, 얘는 많이 줘야 돼요. 2배 정도. 그러니까 물질마다 요구하는 열량이 다르거든요. 식용유는 액체입니다. 얘들은 금속이고요. 아무래도 금속보다 액체가 더 데우기 힘들겠죠, 그죠? 고작 식용유 1kg에 1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의 열량을 투자해야 돼요. 에탄올도 마찬가지고요. 물 같은 경우는 1kg의 물을 1도 높이기 위해서 1kcal만큼의 열량을 다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엄청난 열을 투자해야 겨우 1도가 올라간다고. 모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모래는 0.19입니다. 1kg의 모래가 있는데 이거를 1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0.19kcal의 열량을 줘야 그나마 1도가 올라갑니다. 뭐 물에 비하면 모래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열을 줘도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모래를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비교하는데, 이제 금사빠 같은 경우는 모래 같은 경우죠.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방 올라가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치면은 오랫동안 관심 있는 사람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지? 특히나 이제 물과 모래와 관련된 이제 현상이 있는데, 해륙풍이란 게 있어요. 바다에 부는 바람이 있고, 낮에 부는 바람이 있고요, 밤에 부는 바람이 있는데, 바다 육지가 있으면 낮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빨리 데워지냐 이거죠. 똑같은 햇빛을 받고 있는데 누가 더 빨리 가야 되냐? 육지가 빨리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바다는 비열이 커요. 그래서 웬만한 이 햇빛의 양에도 꿈쩍 안 합니다. 하지만 육지 같은 경우는 금방 데워지잖아, 그지? 금방 데워지면 공기가 뜨거워지죠. 뜨거운 공기는 가볍죠. 그래서 상승하는 거야. 상승하다가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이 방향 그대로 흐름 대로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그림.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옵니까? 바다에서 불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너 바람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from 바다에서 왔어요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해풍이라고 불러줘요. 해풍. 여기 해풍이라고 했을 때 앞에 from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거든요. 해풍은 from 바다. 바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낮에는 해풍입니다, 여러분들. 되지? 그리고 밤 같은 경우는요. 누가 빨리 식어요? 육지가 빨리 식죠. 공기가 식으면 무겁죠. 그래서 공기가 확 가라앉는 거야. 가라앉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시면 요게 결국은 이제 밤에 그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특히나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 바람 어디서 왔다고? from 어디서? 육지에서 왔지. 그래서 이 바람 이름이 뭐냐면 육풍이라고 불러줍니다. from 되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해풍과 육풍의 방향을 물어보거든요. 낮에는 무슨 풍이 불며 그러면 낮에는 해풍이겠지. 해풍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 차이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이유는 비열 때문에, 그지? 서로 비열이 같으면 이렇게 바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열을 받더라도. 근데 각자가 요구하는 그 열량이 있잖아, 그지? 바다가 훨씬 요구되는 열량이 크고요. 육지는 작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기가 상승하고 돌고 도는 거야. 됐나? 자, 그리고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거거든요. 뭐냐면 물이 비열이 크다 보니까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죠, 그죠? 바다가 중심을 잡고 버텨주기 때문에 육지가 아무리 뜨거워도 지구 전체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지, 그지? 되게 고마운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질량과 열량과 물의 온도와의 온도 변화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열량이라고 했을 때 열량은 화력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물 1kg 있는데 여기 촛불, 여기 불 요거 보이십니까? 이때 불 하나가 열량 1kcal, 불 두 개를 열량 2kcal라고 불러줄게요. 물의 비열은 1로 정하겠습니다. 물 1kg에다가 화력을 더했거든요. 열량을 1kcal를 이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 결과로 물이 온도가 1도 상승했어요. 이게 실험에 관한 팩트 체크. 다음에 두 번째, 물 1kg에 자, 이번에 열량 2kcal를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처음 온도에 비해서 2도가 상승했어요. 실험 결과입니다. 됐지? 다음에 이번에 물의 양을 늘렸거든요. 2배로 늘리고요. 열량 1kcal를 공급했습니다. 이때 온도를 보니까 처음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0.5도 상승했어요. 적죠, 생각보다.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물 2kg에다가 화력을 2kcal 공급해줬습니다. 이때가 1도 상승해요. 자, 요 네 가지가 실험 결과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질량을 늘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올릴 수 있는 온도가 절반 값으로 떨어졌죠. 아까 1kg 때는 온도가 1도 상승했잖아, 그지? 근데 2kg 되니까 똑같은 화력의 질량만 2배를 했을 뿐인데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절반으로 줄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질량인데 화력을 2배로 올리니까 온도가 2배로 상승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가부터 라까지 실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온도가 변할 때 열량과 질량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열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당연히 비례하겠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데워야 할 그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질량에는 온도 변화가 반비례합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온도 변화, 얘를 전문용어로 델타 T라고 불러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델타-T는요. 나중 온도에다가 처음 온도를 뺀 값이에요. 예를 들면 44도 나중 온도, 처음 온도가 40도야. 그러면 온도 변화가 몇 도게? 4도란 뜻이야. 그치? 자, 온도 변화는 무엇에 비례하냐면요. 열량에 비례합니다. 열량. 열량을 영어로 Q라고 불러주거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질량은 영어로 mass. 그치? 요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됐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여기 이 한 줄에다가 온도 변화하고 질량하고 열량하고 무슨 관계니 물어본다면 열량은 비례, 질량은 반비례한다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라고. 됐지? 자, 다음 오른쪽. 비열에 관한 이론은 쭉 설명했는데 이제 이 비열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콩기름하고 물은 이제 비열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녀석이거든요. 자, 실험 내용은요. 같은 온도입니다. 같은 20도 시에 똑같은 질량을 넣고요. 동일한 화력 세기로 콩기름과 물을 가렸습니다. 조건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콩기름하고 물이 다만 각자의 비열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실험 결과. 얘가 물이거든요. 얘가 콩기름이고. 자, 똑같이 20도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이 경과하고 나니까 물은 20도에 비해서 요만큼 올라갔고요. 콩기름은 20도에 비해서 이만큼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서로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본다면 콩기름이 훨씬 크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열량, 똑같은 질량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콩기름이 물보다 쉽게 온도가 올라가잖아. 맞지? 비열 때문에 그런 거야. 비열 때문에. 자, 뭘 말하고 싶냐면요. 아무리 질량이 같더라도 물질에 따라서 콩기름이냐 물이냐 그 차이에 따라 가지고 물질에 따라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 달라요. 그걸 증명해 주는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보이시죠? 각자 물질마다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다 틀리다고. 이게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비열이 물질의 특성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3번 비열의 크기. 물이 굉장히 비열 크지 않습니까? 맞나? 콩기름은 비열이 작거든요. 비열이 작으니까 콩기름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됐죠? 콩기름 이 그래프를 보고 비열 크다고 하지 말라고. 같은 시간에 온도가 확 올라간다면 이건 비열이 작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그치?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이거. 여기 A, B 두고 누가 비열이 더 큰지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아시겠지? 이런 거 공부하라고. 다음에 4번. 처음부터 4분 동안 얻은 열량의 크기입니다. 누가 더 열을 많이 갖고 가냐 이거죠. 자, 4분 동안 여기 4분이잖아. 똑같은 열량을 줬다 그러잖아. 그지? 4분 동안 물하고 콩기름은 동등한 열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열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 올라간 거고요. 콩기름은 땡큐 하면서 확 올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학생 앉혀놓고 똑같은 조건으로 수업했는데 어떤 학생은 100점이 나오고요. 어떤 학생은 0점이 나와요. 각자가 이 흡수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됐죠? 자, 다음에 5번. 온도가 80도가 되는데 걸린 시간. 여기 80도. 자, 끄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점이 만나겠지? 맞나? 자, 누가 더 빨리 80도가 됐나요? 콩기름이 빨리 됐죠. 짧은 시간에 확 올라간 거지. 그지? 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길게 시간을 소요해야 겨우 60도가 올라갑니다. 됐죠? 걸린 시간은 물이 훨씬 길었어요. 물 때문에 오래 걸린 거죠. 됐지? 다음 6번. 온도가 80이 될 때까지 얻은 열량의 크기입니다. 요 빨간색 선, 요거. 콩기름이 80도가 될 때 2분 정도 걸렸거든요. 2분 동안 콩기름하고 물한테 준 열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열량을 먹고도 콩기름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근데 물은 시간이 더 걸리죠. 물은 4분까지 가야 겨우 이렇게 80도를 지나고 있다고.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결국 또 2분 동안 추가적으로 얻은 열량이 또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콩기름은 이미 작은 열량을 가지고 벌써 80도 도달했는데 물은 더 많은 열량을 투입해가지고 겨우 80도 건진 거야, 그지? 그래서 열량 크기를 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프 하나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지? 요거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 오지선다가 나올 수 있고 서술형 평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이 파트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그치? 꼭 공부해. 자, 다음에 비열과 관련한 계산 문제인데요. 혹시 선생님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요,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비열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요, 다만 좀 이제 그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방과후 수업 때 심화 내용을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요 내용을 그 학생들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열과 관련된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T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의 뺀 값이거든요. 온도 변화. 다음에 열량 배웠습니다. 열량은요, 구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어떤 물질의 고유의 특성이 있죠. 비열. 비열 곱하기 그 물질이 가진 질량과 여기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게 되면요, 열량이 나온대요. 요걸 이제 합치면 Q는 C, M, 델타 T. 자, 요렇게 공식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단위가 있거든요. 단위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돈이 있어요. 돈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원이 있죠, 원. 맞죠? 열량도 단위가 있다고. 너 얼마 있니? 물어봤을 때 1,000원, 2,000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의 단위는 원이에요. 너 열량 얼마니? 물어본다면 저 1kcal, 2kcal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열량의 단위.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뭐 쉬운 겁니다.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합니다. 킬로그램. 기억하시고, 온도 변화, 온도다 보니까 이제 섭씨, 요걸 판단하겠죠. 자, 문제는 비열의 단위인데요. 비열. 열량 단위, 질량 단위, 온도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열은 굉장히 복잡한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 하나 넘겨놓고요, 요 두 가지를 다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깔끔하게 뭐가 되냐? 비열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일단 살아있죠. 그리고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킬로그램 내려가잖아. 온도 내려가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적는 거야. 됐지? 이게 비열 단위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식 쓰시고, 비열 단위 구하고 싶다. 얘만 남겨놓고 다 넘겨. 질량 단위 쉽죠? 온도 단위 쉽죠? 얘 단위 쉽죠?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나오는 거야. 저처럼 이제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외우거든요. 근데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공식을 써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적어보라고. 그치? 자, 요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Q는 CM 델타 T. 자, 문제 1번. 1kg의 액체를 5분 동안 가렸대요. 온도가 10도에서 100도로 변했습니다. 이때 180kcal 열을 이제 얻은 케이스죠. 이 정도의 화력을 지원해 준 거야. 자, 이 액체의 비열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 아셔야겠죠? 무조건 적고 시작해. Q는 C, M, 델타 T. 근데 구하는 게 뭔데? 비열 C죠, C. 그러면 C에 관해서 적어놓고 나머지를 뒤로 다 넘기시면 됩니다. 됐나?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C는 일단 질량이 1kg. 맞나? 그 다음에 온도가 10도에서 100도 변했으니까 델타 T가 얼마입니까?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맞죠? 그래서 90이 나오는 거야. 됐나? 그리고 이때 투자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180kcal죠. 맞나? 그러면 약분 가능하죠. 남는 거 2 kcal. 이렇게 되죠. 쉽네. 공식 알면 풀 수 있는 것들. 다음 문제 2번. 자, 비열이 0.6. 어떤 물질의 비열이 0.6이래. 그 다음에 3분 동안 흡수한 열량이 150입니다. 이만큼 투자했네요. 그러면 이 액체가 25도에서 50도로 변했습니다. 구하고 싶은 거. 너 그렇다면 질량이 얼마냐? 쉽죠? 자, 또 공식 적어. Q는 C, M, 델타 T.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질량이지. 질량은 또 다 넘겨. 그러면 Q 나누기 C,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질량은 숫자 그대로 넣어보자. 자, 0.6. 자, 비열 단위가 길죠?
생략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가르치려면 정석을 알려야 되거든요. 저도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생략하는 자꾸 습관이 들게 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석으로 하겠습니다. 킬로칼로리, 이게 비열 됐나?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밑에 온도 변화 50도 25도 그러면 빼면 25도 됐나? 얼마의 열량을 공급해 줬대요? 150 킬로칼로리 됐나? 그러면 약분되고 얘도 약분될 거야. 됐지? 그리고 25 곱하기 0.6 얼마일까요? 15는 가시죠. 위에는 150 있지? 약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맞나? 이렇게 나왔나? 됐지? 15 약분하죠. 10 남지. 따라서 킬로그램 분의 1분의 10이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까? 10kg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 정리해서 약분하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스킬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다음에 문제 3번 갑니다. 또는 또 Q는 CM 델타 T죠. 비열이 1, 이거 물 아이가 물. 200g에다가 10kcal의 열을 공급했습니다. 화력을 지원한 거죠. 이때 나중 온도가 80도가 됐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 온도는 몇 도냐는 거죠. 그러면 온도를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은 델타 T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Q 밑에 비열 밑에 질량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델타 T란 것은 자 비열 값이 얼마입니까? 1이지. 자 비열 뒤에 단위 생략할게요.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물 200g인데 이거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돼. 그러면 200 적는 게 아니고 0.2로 적어야 맞습니다. 200g을 0.2kg으로 바꿔준 센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는요. 됐지? 다음에 10kcal의 열을 가있딱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이런 것만 나오면 갑자기 머리 터지는 학생이죠. 그지?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10분의 2 아이가. 맞나?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분모로 가고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분자로 가자는 거지. 됐나? 그러면 50 온도니까 단위가 요게 나올 거고. 자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처음 온도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가. 이 50이란 것은 델타 T의 값이거든요. 맞나? 그러면 델타 T는 풀에 치면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아니가. 나중 온도가 몇 도인데? 80도 아니가? 그러니까 처음 온도는 X지, 그지? 그래서 X란 것은 80 빼기 5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30도가 나오죠. 처음 온도는 30도였습니다. 맞나? 30에서 50만큼 올라가서 80이 된 거지. 그지? 이런 유형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문제 4번. 자, 어떤 고체 10kg에 21kcal. 아이고, 이거 지워졌네. 20도 아니고 21을 적었네. 21kcal 열량을 가했더니만 온도가 10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고체의 비열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Q는 C, M, 델타 T 또 적어. 구하고 싶은 게 뭔데? C 아니가? C. 됐나? 넘겨. Q, M, 델타 T. 숫자 대입하자. 고체 10kg. 맞나? 그 다음에 온도가 10도 상승했죠. 10도. 21kcal를 지원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00분의 21이지. 뒤에 단위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정리가 될 거야. 자, 100분의 21이니까 얼마입니까? 0.21. 그 다음에 단위 정리해보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값이 0.21kcal. 자, 0.22kcal. 요 고체의 값이, 요게 고체의 비열이거든요. 얘가 누군지 맞출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왼쪽 페이지.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알루미늄 보이십니까? 비열 얼만데? 0.1이지, 그지? 얘 정체가 결국은 알루미늄인 거야. 자, 하지만 이 계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갖다 놓고 누가 비열이 더 크냐 작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막 공식에다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안 나온다고. 선생님들도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비주얼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복습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 그래프 해석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꼭 공부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